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콘 앵덕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주말입니다. 한 주 열심히 일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지금 주말을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토요일 하루를 잘 보내고 저녁을 먹고 씻고 지금 녹음기를 켰습니다. 오늘 먹은 거를 저녁으로 먹은 메뉴를 좀 여러분들께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오늘. 주말에는 주문을 해가지고 배달을 받아서 먹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런 거를 배달 음식이라고 해요. 배달 음식. 이제 배달을 받아서 먹는 음식이니까 배달 음식이라고 하고 아니면은 시켜 먹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가족들이랑 중국집 음식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중국집이라는 거는 중국 음식을 파는 식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차돌박이 짬뽕이랑 칠리 새우라는 음식을 먹었어요. 차돌박이 짬뽕이라는 음식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짬뽕이라는 그 오리지널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돌박이라는 소고기의 어떤 한 종류를 넣은 음식인 거죠. 짬뽕이라는 음식은 한국화가 된 중국 요리예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중국 분들이 짬뽕을 드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짬뽕은 한국에만 있는 한국화된 중국 음식입니다. 한국식으로 해석하고 한국식으로 만든 중국 음식인 거죠. 약간 매운 그런 빨간색 그 국물에 면과 고기, 야채가 들어있는 음식이에요. 엄청 맛있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칠리 새우는 새우 요리예요. 새우를 튀겨서 새콤달콤한 맛있는 소스를 위에 얹어서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딱히 뭐 맛이 없는 음식을 먹은 기억이 잘 없습니다. 그냥 항상 음식은 맛있어요. 맛이 없는 음식이 별로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오늘 가족들이랑 저녁을 맛있게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저께에 이어서 연말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연말이라고 하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기잖아요. 내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내왔나, 무엇을 잘했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했나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보자. 내년에는 이걸 새롭게 해보자.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새해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결심들. 나는 내년에는 꼭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하겠다. 아니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특히 그러실 것 같은데 내년에는 꼭 담배를 끊겠다. 금연하겠다. 그런 목표도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한국어 공부를 하루에 30분 이상 매일 하겠다. 그렇죠? 공부에 대한 목표도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가족들이랑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 그런 목표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 목표, 새해 결심,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New Year's Resolution 이죠. New Year's Resolution. 지금 방금 영어 발음을 제가 상당히 굴려봤습니다. New Year's Resolution. 여러분은 새해를 위한 계획을,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방금 New Year's Resolution 하면서 영어 발음을 굉장히 느끼하게 굴리고 나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기억이 있네요. 뭔가 한국에서는 영어 발음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영어 발음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영어를 항상 잘하고 싶고, 발음도 더 좋아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끼리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영어로 이제 말을 해서 영어 발음을 듣게 됐을 때, 뭔가, 나보다 되게 발음이 좋은데? 아니면, 저 발음 약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약간 비판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비판적이라는 거는, 크리티컬. 어떤 사람의 어떤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그런 태도인 거죠. 그래서 좀 한국에서는 영어를 사용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끼리 있을 때 영어를 사용하게 되면 좀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영어를 잘 쓰고 싶지가 않게 되는 그 누구도 영어로 말하기가 싫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막 영어를 쭈뼛쭈뼛 이렇게 했을 때 내 영어 실력을 사람들이 나쁘게 평가하면은 좀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영어 발음에 대해서 조금 민감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감해진다는 거는 센시티브해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끼리 있을 때 영어를 쓸 일은 거의 없죠. 뭐 친구들끼리 있을 때 외국인이 영어로 말을 걸어와서 길을 물어본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일상에서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쓸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족들끼리 해외에 여행을 갔을 때 이제 그때도 이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만 할 때 이제 제가 주로 그 영어로 말하기를 담당하는 그런 편인데요. 뭔가 가족들 앞에서도 영어를 쓰는 거는 조금 뭔가 긴장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가족들 앞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하는 그런 프레셔라고 할까요? 그런 압박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 한 달 정도 이제 유럽을 여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유럽을 여러 도시들을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조금 재밌고 뭔가 저의 생각을 바꾸게끔 만든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친구랑 머물고 있을 때 그 이탈리아인 청년들과 어울릴 기회가 있었어요. 그 우연하게 만나게 되어가지고 그 이탈리아인 젊은 친구들과 잠깐 저녁을 같이 먹고 어울릴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랑 제 친구는 한국인이니까 이탈리아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인 청년들이 저희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써야 되는 거죠. 저랑 제 친구는 계속 유럽을 여행했기 때문에 계속 영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영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평소에는 이탈리아어를 쓰다가 지금 외국인한테 영어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재밌었던 게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이탈리아인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저희에게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이탈리아 그 친구들이 방금 영어를 쓴 그 친구를 보면서 막, 너 영어 할 줄 아네? 영어로 말하는 것 좀 봐. 막 이런 식으로 놀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어떤 분위기인지 딱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딱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었고, 어, 어떤 외국인들을 만나게 돼서 그 외국인들과 영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 저의 옆에 저의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한국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한국 사람들도 저에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너 앵덕 영어 좀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놀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놀라웠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프레쉬한 느낌이었어요. 아, 뭔가 나는 유럽 사람이면은 다 영어를 그냥 잘하고 쉽게 쓰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이탈리아 친구들에게도 영어라는 거는 외국어인 거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조금 긴장이 되고, 좀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행위이구나. 영어를 쓴다는 거는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나만 힘든 게 아닌구나. 이렇게 내가 영어를 쓰는 게 조금 부끄럽고 긴장되고 이런 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음, 갑자기 영어에 얽힌 이탈리아에서의 추억이 생각이 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새해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New Year's Resolution에서 여기까지 이야기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해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가장 뭔가 아쉬웠던 부분은 일찍 일어나기를 못했던 그런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뭔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하루를 미리 계획을 하고 그리고 계획한 일들을 순서대로 해나가는 좀 그런 아주 생산적인 그런 습관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침에 제가 잘 일어나지 못해서 침대 위에서 꾸물꾸물 거렸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늦잠 잤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지금 돌아보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일찍 일어나면 그만큼 뭔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새해 목표는 일찍 일어나기를 매일매일 성공시키는 것. 그것이 저의 새해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도움이 되는 팁들, 그런 정보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 영상들의 그런 조언도
참고를 해 나가면서 내년에는 매일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새해 목표를 가지고 계실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나중에 저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첫 부분에서 질문을 안 드렸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 한국어 공부하셨습니까? 안 하셨다면 이 방송이 끝나고 난 후에 주무시기 전에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어 공부를 마치시고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최고예요. 박수 쳐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얘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